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마련한 6일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시간이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민의힘 박상돈,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첫 토론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공통질문과 상호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등 약 90분 동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이재관 후보는 지난해 천안시의 인구 감소와 평균 연령 상향에 대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결과가 아니냐며 현 시장인 박상돈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우리가 청년 도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연령이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일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현상 유지에 급급한 어떤 그런 모습의 결과는 아닌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한국의 그 인구 문제를 천안만 국한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는 이재관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세종시와 경기도 등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가 쉽지 않다면서 타 지자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발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천안시장으로 출마한 입장에서 천안시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세종시에 과거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세종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발상은 좀 제가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제안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타 자치단체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호도하는지.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GTX 신노선 연장에 대해선 우려를, 성안 종축장 개발 방식에 대해선 나머지 두 후보와 이견을 보이며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관광 자원화를 제안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경쟁력 면에서 천안의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군 열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동북권을 전철 1호선, 전철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균형 발전까지 도모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종축장.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원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소식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아산시 기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약 75분 동안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아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후보와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는 처음부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박경기 후보는 민선 7기 일자리 5만 개 창출 공약 이행 완료에 대해 취업자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며 현 시장인 오세연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2019년에 지금 아산시 통계입니다. 저희가 아산시 통계인데 일자리가 지금 취업자 수가 18만 1,4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1년에 18만 5,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은 게 거의 없네요. 5만 개가 다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말씀드릴 때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후보는 아산만 인주갯벌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갯벌을 매립해서 아산항으로 개발하겠다는 박경기 후보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아산만의 갯벌을 다 파내고 또 매립해서 항만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항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갯벌을 매립해서 항을 만드는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인주 갯벌은 지금 생태적으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 갯벌은 우리 지금
생태학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갯벌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산에는 갯벌로 등록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갯벌이 없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탕정 2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환영하지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늘리기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타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만 넣는 것보다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컨셉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탕정 2기 신도시에 지금 국토부에서 그 면적에 합당한 그 인구수를 산정한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아산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거꾸로 평택이나 아산에서 명품 신도시가 될 우리 아산 신도시에 오히려 거꾸로 와서 거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완주 국회의원이 보좌관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천안의 지역구에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당 윤리감찰단과 지도부가 충분한 조사 끝에 신중히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천안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완주 의원은 도내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최다선으로 지난해 원내대표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취재진들과의 연락은 물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의원실 차원의 대응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언제까지 나오셨어요? 지금 안 돼. 주연님하고 연락은 되세요? 아니요, 지금 아예 안 돼. 아무것도 모릅니다. 4년 전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에 이어 지방선거 목전에 벌어진 유력 정치인의 성비위 의혹. 대선 역량으로 접전 양상인 민주당의 대형 악재임에는 분명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천안을 찾아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정동과 불당동 먹자골목을 돌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두정동 먹자골목을 찾은 이준석 대표.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가던 길을 멈추고 격이 없이 대화도 이어나갑니다. 유세 차량에 오른 이 대표는 GTX C 노선 천안 연장과 성안 종축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면서 천안과 아산은 더 큰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천안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정책을 홍보하고자 왔습니다. 이제 천안이 쭉쭉 자라나서 충청남도 제1의 도시를 넘어가지고 천안과 아산이 힘을 합쳐가지고 100만을 넘어가지고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천안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어 충남지사와 천안시장, 아산시장에 출마한 김태흠, 박상돈, 박경기 후보에게 차례로 마이크를 넘기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리 인사에 앞서 인근의 한 식당에서 충남 지역 청년 10여 명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인 점을 감안한 건배사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약 3시간 동안 두정동과 불당동 일원에 머무른 이 대표는 청년층에서 더블 스코어가 날 때까지 계속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의회는 동지역과 면지역이 한 개 선거구로 묶인 곳이 3곳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대평동과 금난 북왕면이 묶인 제3선거구로 가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신도시에서 대전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평동, 읍면 지역 가운데 신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금남면, 그리고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북왕면, 이렇게 세종시의 제3선거구는 한 개 동과 2개 면지역이 한 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평동의 인구가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금남면이 9,000여 명, 북왕면이 6,000여 명 순입니다. 동과 면 지역이 혼재된 선거구이다 보니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 표심이 기울지가 관심사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인하대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있는 김연복 예비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대학에서 전공한 경영학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의사결정 자체가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세종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인근 대전시와의 연계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 반석과 정부청사 구간 전철 조기 건설을 꼽았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석과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이 우선시 돼야지만 교통 체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 북왕역을 ITX 새마을호 정차 등을 통해 세종시 관문역으로 발전시키고 대평시장 안에 주민 화합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금남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빈 예비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금남면 출신의 지역 토박이로서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농이라는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꼭 의원이 돼서 농민의 마음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대표 공약으론 주민 간 화합과 단합을 위해 금남면에 파크 골프장과 축구장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체육행사를 한다던가 화합잔치를 하기 위해서 화합잔치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체육공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어 북왕면 중심지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보도블럭과 주차타워 등을 조성하고 대평동에 도서관과 놀이기구 등이 포함된 어린이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무주공산이 된 세종시의 제3선거구.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간 맞대결에서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은봉과 둔포, 영인, 인주를 지역구로 한 충남도의회 아산시 제6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노련한 후보와 젊음을 무기로 한 20대 정치 신인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은봉과 둔포, 영인, 인주면이 지역구인 충남도의회 아산시 제6선거구는 2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신재동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지역 발전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아산 북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민원 해결을 통해서 주민들과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 공감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는 층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다소 발전이 더딘 아산 북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 북부 지역은 발전이 다소 더딘 지역입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이케아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주역 대중교통 연계 강화와 국지도 70호선 확장, 월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인 지민규 예비후보가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 후보는 20대 젊음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충남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젊음을 무기로 더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기성세대와의 소통, 그다음 젊은 세대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산을 만드는 것을 꼽았습니다. 아산이 정말 이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근데 신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삶이 없습니다. 이 문화와 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산, 이게 바로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 안전한 통학길과 귀갓길 조성을 비롯해 명품 신도시 음봉 조성과 인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노련한 후보와 젊음을 무기로 한 20대 정치 신인의 맞대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로나 골목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의류수거함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북수리의 한 골목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입니다. 주변에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수거함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홍보물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근 공원 앞에 설치된 또 다른 의류수거함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누가 설치했는지 관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처럼 의류수거함 주변이 무분별한 불법 투기 장소로 변질되면서 아산시가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도심에서 철거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200여 개. 올해는 배방읍 등 8개 읍면동 지역으로 정비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배출 장소로 오인되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수거함 철거가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이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투과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있어서 중구난방이 있다 보면 쓰레기가 막 투기 구역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울러 시는 내년에도 올해 정비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의류수거함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 행복도시 내 첫 국가 지정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전월산 자락에 있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임난수의 사당인 숙모각 앞에 수령 6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일명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입니다. 암수 한 쌍이 나란히 서 있는데 동쪽의 수나무는 높이 20m에 둘레가 6.9m, 서쪽의 암나무는 높이 19m에 둘레가 5.4m에 이르는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고려말 충신이자 무신인 임난수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 은행나무가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행복도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670년 동안 세종시의 희로애락을 목격하며 잘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온 은행나무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길을 죽이려고 나무를 베려고 하자 이 은행나무가 심하게 울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사료에도 등장합니다. 지난 1859년 충청도 공주목의 부조사후와 1934년 발간된 연기지 등에 임난수 장군이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미뤄볼 때 임난수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목으로 인식돼 왔으며 조선시대 전통 제식법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자연유산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포함된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면에 국립세종수목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북편에 위치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행복도신의 첫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란 소식이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